운동 후 마시는 시원한 제로 음료 한 잔, 칼로리도 설탕도 없다는 안도감은 우리를 건강한 선택을 했다는 착각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뇌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단맛은 감지했지만 당연히 들어와야 할 에너지가 없다는 사실에 뇌가 혼란에 빠져버린다면, 결국 우리 몸은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를 보상받기 위해 더 강렬한 허기를, 더 자극적인 음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로슈거의 역설입니다. 당신의 의지를 배신하는 달콤한 함정. 이번 팩트 관측소에서는 살을 빼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의 이면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류와 단맛의 관계는 길고도 복잡합니다. 한때 부와 행복의 상징이었던 설탕은 20세기 후반 비만과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1980년 이후 전 세계 비만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했고 2021년 기준 약 5억 3천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설탕과의 전쟁이 선포되자 과학계는 인류의 오랜 욕망인 단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해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대체 감미료입니다. 1879년 우연히 발견된 사카린을 시작으로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그리고 최근 각광받는 에리스리톨까지, 이들은 설탕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가 거의 없거나 체내에 흡수되지 않아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혁신적인 특성을 가졌습니다. 죄책감 없는 단맛이라는 매력적인 슬로건과 함께 제로슈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마트 진열대의 상당수는 제로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더 이상 고민 없이 제로를 선택합니다. 우리 몸이 단맛을 느끼는 원리는 혀의 미래에 있는 단맛 수용체에 당 분자가 결합하며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대체 감미료는 이 수용체를 속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진짜 설탕인 것처럼 수용체에 결합해 단맛 신호를 보내지만 몸은 이를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거나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간단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년간 이어져온 단맛 이꼬르 에너지라는 생존 공식이 깨지면서 시스템 전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데이터는 종종 상반된 얼굴을 보여줍니다. 먼저 당뇨 환자들의 희망으로 불리는 에리스리톨, 섭취 후 혈당 그래프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인슐린 지수 역시 포도당의 2% 수준으로 사실상 혈당 조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데이터만 보면 에리스리톨은 설탕에 대한 완벽한 승자입니다. 하지만 2023년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충격적인 연구가 발표됩니다. 혈중 에리스리톨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약 2배 높다는 관찰 결과입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의미하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믿음에 균열을 내기엔 충분했습니다. 또 다른 논쟁의 중심, 아스파탐은 어떨까요? 2025년 발표된 동물 실험 결과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아스파탐을 섭취한 뒤에 인슐린 수치가 급상승하고 동맥에 지방 플라크가 쌓이는, 즉 동맥경화 위험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아스파탐이 장에 있는 단맛 수용체까지 자극해 불필요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기존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는 건강한 성인에게 아스파탐이 혈당과 인슐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결국 WHO는 2023년 장기적으로 체중 조절이나 질병 위험 감소 목적으로 대체 감미료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다소 모호하지만 강력한 경고를 내놓습니다. 왜 이런 혼란스러운 결과들이 나오는 걸까요? 해답의 실마리는 우리 뇌에 있습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이 공개한 fMRI 뇌 스캔 영상은 제로 슈거의 역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설탕 음료를 마셨을 때 우리 뇌는 단맛과 함께 포만감 신호를 받아 만족하지만 대체 감미료 음료를 마셨을 때는 다릅니다. 포만감 센터는 잠잠한 반면 배고픔을 관장하는 시상하부가 이례적으로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뇌가 단맛이 들어왔으니 곧 에너지가 공급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자 일종의 에너지 보상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뇌는 사라진 칼로리를 찾아내라며
몸에 더 강력한 허기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음식을 통해 그 허기를 채우려 합니다. 제로니까 괜찮아라는 심리적 보상 기제는 여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로 음료로 아낀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다른 음식으로 섭취하며 결국 총 섭취 칼로리는 오히려 늘어나는 칼로리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 대체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교란시켜 유익균을 줄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소화 불량은 물론 인슐린 저항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로 슈거 현상을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식품 산업의 입장에서 대체 감미료는 혁신적인 원가 절감 수단입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달기 때문에 1kg의 설탕과 같은 단맛을 내는데 드는 비용은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제로라는 건강 마케팅과 결합해 기업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에리스리톨처럼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감미료는 설탕보다 2배에서 4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투자로 인식되며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도 제로 슈거는 분명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수적인 당뇨 환자에게 대체 감미료는 단맛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한 줄기 빛과도 같습니다. 당장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인 과도기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안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로 제품을 통해 강렬한 단맛에 노출된 아이들은 웬만한 단맛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단맛 중독에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과일이나 채소 본연의 은은한 단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점점 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편식과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로 음료나 제로 간식에 의존하느라 정작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우유, 과일, 자연식품의 섭취가 줄어드는 식습관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는 제로 칼로리라는 하나의 지표에만 집중한 나머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전체적인 영양 균형이라는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건강을 향한 지름길이라 믿었던 선택이 사실은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설탕과 제로 슈거라는 이분법적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경고합니다. 정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닐 수 있다고. 제로 슈거는 악이 아니지만 완벽한 선도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의존할 경우 우리 몸의 정교한 항상성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로라는 라벨 뒤에 숨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멈추는 것입니다. 가짜 단맛이 진짜 허기를 부르고 칼로리를 피하려다 영양의 균형을 잃는 역설. 어쩌면 진정한 해답은 설탕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식단 전체에서 인공적인 단맛의 의존도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달콤한 착각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늘 팩트 관측소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